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질에 대한 증명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관적으로만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열 AN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고요. 그리고 수열 BN이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하게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부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기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n이란 수열과 bn이란 수열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an이라는 수열은 알파로 수렴하고 bn이라는 수열은 베타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합한 수열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고 두 수를 더하거나 뺀 숫자로 수렴할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성질을 한번 볼까요? 리미트 C 곱하기 수열 AN,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경우는 수열에 C를 곱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 곱하기 알파로 수렴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 C는 상수입니다. 세 번째 성질은요, AN 곱하기 BN. A 수열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고요. 역시 수렴하는 값이 다음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수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두 수열을 나누는 경우에 우리는 두 수열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것이 수렴하는 숫자는 다음과 같이 됨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수열 BN이나 베타는 절대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되면은 숫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이와 같이 네 가지의 성질이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두 수열이 모두 수렴하는 경우에만 다음 성질이 이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수렴하는 값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예제를 하나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갈 때 AN이 2로 수렴하고요. 반대로 갈 때 수열 BN이 1로 수렴한다면 다음의 수열은 어디로 수렴하게 될까요? 그럼 AN, BN 수열 모두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열의 성질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수열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AN과 BN이 모두 수렴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수열의 극한과 관련해서 성질을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배울 성질은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일단 먼저 다음 내용을 봅시다. 일단 AN 수열 BN 모두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수열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성질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과 BN이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가 성립하면요. 리미트 AN 리미트 BN의 극한값도 역시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결국 즉 알파와 베타는 베타가 더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한번 볼까요? AN이 n분의 1이라는 수열이고요. BN은 1 플러스 n-1 이라는 수열이라고 한다면 AN과 BN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요. 당연히 BN이 크겠죠? 크거나 같다라고 표시해 봅시다. 그럼 리미트 AN과 BN 역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값을 한번 알파와 베타 값을 계산해 보면요. 알파는 n분의 1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0이 됨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 플러스 n분의 1이기 때문에 리미트 BN의 값은 1이 됩니다. 역시 성질과 같이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이 성질보다 다음 2번 성질이 더 많이 사용되는데요. 2번 성질을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수열 CN이 추가가 됩니다. 일단 AN, BN이 수렴한다는 사실은 일단 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세 수열이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가 성립한다면 성립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알파와 베타가 같은 숫자이면 우리는 리미트 CN 역시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리미트 AN을 구하고요. 그리고 리미트 BN을 구합니다. 그때 리미트 CN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리미트 AN은 알파로 수렴하고요. 그리고 리미트 BN은요. 알파와 베타가 같기 때문에 결국 알파를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가운데 있는 수열 CN은요. 그렇죠. 역시 알파로 수렴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극한의 대소관계의 성질 2번은 많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예시를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수열 AN이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AN의 왼쪽과 오른쪽에 극한값을 한번 계산을 해 보면요. 그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극한 수열의 수렴 극한값의
계산 단원에서 자세하게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루어 놨고요. 그러면 그 방법에 따라서 이 숫자의 극한값을 계산하면 이 숫자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수열의 극한값도 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리미트 AN의 극한값은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극한값의 성질, 수열의 극한의 여러가지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